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 방송은 또 뭔가 조금 의아하시죠? 저는 본 방송 끝난 다음에 추가 방송을 하면서 후원을 받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볼까 싶어서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줬던,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무려 20년 이상을 성공적으로 했고, 그리고 그걸 잘했다고 이 국회의원까지 시켜주는 이런 나라에서 이 생존 전략을 황심소에 한번 적용을 해봤다, 이런 거죠, 여러분. 댓글에는 이게 본방이에요, 아니면 사전 준비 방송이에요, 이런 댓글도 올라오는데, 본방처럼 해가지고 우리도 후원을 좀 어떻게 받아볼까 하는, 나중에 정규 방송 이 꼭지 뒷물 방송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진짜 후원하는데 도움이 될까? 후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진짜 후원으로 성공한 사례를 좀 탐색을 해보자. 그랬더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윤미향 당선자 이 기사를 우리 패널분이 가져오신 거예요. 김문숙 한국정신대 문제대책 부산협의회장이 정대협 대표를 지낸 김 회장은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인물로 수요 집회를 시작하는 등 위안부 피해 알리기 운동의 데모로 불린다. 김 회장은 20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윤미향이 대표가 된 후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할머니들을 앞세워 돈벌이하는 단체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대표적 사례로 수요 집회를 꼽았다. 김 회장에 따르면 수요 집회 때 모금통을 놓고 기부금을 받기 시작한 게 윤 당선인이다. 수요 집회는 1991년 김 회장과 윤종옥 정대협 초대 대표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작한 것이 처음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정대협의 주도권을 잡은 뒤부터 수요 집회가 모금회로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김 회장은 지적했다. 김 회장은 윤미향은 나와 윤 선배 밑에서 심부름하던 간사였다며 대표가 된 뒤부터 할머니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각종 모금 사업을 벌였다고 질타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일한 것인지 자기 입속을 챙기려고 일한 것인지 이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의 이 같은 견해는 지난 7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을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당시 이 할머니는 학생들이 수요일마다 떼학볕에 있으면서도 부모님한테 푼푼히 받은 돈을 내놓는 게 제일 가슴 아프다며 이걸 받아야 되나 한 적이 있는데 단체 사람들은 그걸 좋은 듯이 받는다고 정대협을 비판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위안부 운동의 데모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위안부 피해 증언에 충격받아 위안부 문제를 드러내는데 투신했다. 위안부 출신은 아니지만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 사죄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 회장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위안부 운동의 대표라고 하는데, 이 위안부 운동을 30년 동안 이끌어왔다고 하는 윤미향 씨가 정신대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가지고 앵벌이를 했다 라는 지금 그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주장에서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윤미향 나쁜 인간, 이러면서 욕을 하기보다는 와, 윤미향 씨 대단하다, 할머니들을, 정신대 할머니들을 내세워서 앵벌이도 해가지고 돈도 엄청 챙기고 또 위안부 운동을 해서 뭐 반전운동, 여성 인권을 내세워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됐으면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그 길을 가야 합니까?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준 우리 대표적인 인물로 윤미향 씨를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비록 조선일보 기사라서 신뢰성이나 이걸 받아들이기가 조금 까리하긴 하지만, 질문이 있었는데요.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위안부로 돈벌이를 했다며 비판했다고 한다면 윤미향 씨를 국회의원으로 공천한 그 시민당은 위안부 할머니를 내세워 앵벌이를 하신 분을 국민의 대표로 삼았다는데 이것이 말이 되나요? 말이 되다뇨. 뭔 소리예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이 국회의원이 그랬잖아요. 이 지난 5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가지고
모든 게 언론에서 이렇게 사람을 부정적으로 유도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프다. 어려운 시기에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싸워왔던 한 시민운동가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의론을 냈거든요. 근데 이거는 위안부 그 어려운 시기를 겪은 위안부 할머니를 이 거리로 끄집어내 가지고 이 수요 집회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앵무리를 시킨 거는 이건 예의를 넘어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비즈니스에 무슨 예의가 있어요? 아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게 비즈니스인데 그러면 이 송영길 의원은 윤미향 씨의 활동을 앵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1991년 이 사연에서 언급하신 그 김 회장과 윤정옥 정대협 초대 대표인데 이분이 그때 이화여대 뭐 여성학과 교수라든지 뭐 그런 분이었대요. 그리고 윤미향은 나중에 그 밑에서 일하던 간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수요 집회 때 모금통을 놓고 기부금을 받기 시작한 게 윤당선이었대요. 우와! 놀랍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패널 최 선생 이 방송 때 이 사이버 모금통이라 좀 올려놓고 그러면 패널 분한테 이 기부금을 받아야 되는 거를 저보고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지 사연에서 좀 뭘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윤미향 씨가 대표가 된 뒤부터 할머니를 데리고 다니면서 각종 모금 사업을 벌였대요. 아니 그랬을 때 그러면 더 웃기는 거는 이 회장님은 김 회장님은 일단 수요 집회에 모금통을 넣어놓고 기부금을 받을 때 이분은 그거를 보고 넘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하지 말라고 말하지 못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불러서 야 우리가 모금 그건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돈도 필요한데 아무리 그렇지 할머니가 있고 그 집회하는 자리에서 모금통을 놔놓고 지금 하는 거 그거는 거지냐 앵벌이 아니냐. 차라리 계좌번호를 해놓고 그 계좌번호로 그때도 얼마든지 전화로 입금시킬 수도 있었고 인터넷 은행도 되는데 그게 뭐냐. 너 지금 저 할머니 거리에 서커스 그것처럼 이게 되는 짓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따끔하게 야단을 치셨어야 됐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20년 30년 동안 지내놓고 와서 이야기하는 이분은 대체 뭔가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 대표가 그랬다라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내 속마음은 아니 지금 최 대표 그거라도 좀 해주지. 야 이제 최 대표 이제 항심서에 내 패널러 내 항심서 대표하려고 그랬는데 패널러도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겠다. 속내를 들켰네요, 박사님. 그렇죠. 네. 그 생각에서 지금 더 멘붕이신 네. 거죠. 맞아요. 예, 윤명 간사라도 시작을 했지. 그럼요. 나는 대표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아, 제가 좀 돈통이라도 놓고 하려고 했었는데 못 그러게. 하겠네요. 그러니까 웃긴 게 왜 하필 총선 이후에 터뜨렸는지. 아니 이용수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총선 전에 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보여질 것 같아서 총선 이후에 터뜨렸다고. 윤미향과 고소단체가 서로 종방 중이니 결론에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정치인들 또 다 나름대로 이거에 관련된 인간들이 지 책임지기 싫어서 그냥 이건 좀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뭐라고 합시다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네. 근데 예전에 신미자 할머니께서 유언장에 2008년에 정의연이 이런 앵거리 단체로 전락했다고 이미 말했는데도 그때는 언론이 주목을 안 했었거든요. 왜 지목을 안 했을까요? 신미자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할머니 이야기하는 거는 다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약간 변덕스러운 할머니가 이걸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였고 또 사실은 정의연의 정체나
위안부 할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박근혜 정권에서 실제로 박근혜 정권이 정당성이 없고 문제가 있고 하는 거를 지금 집권 여당이 공격할 때 가장 잘 써먹었던 것이 세월호 이슈하고 이 위안부 할머니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하고 100억 돈 가지고 들어온 거 그거가 마치 민족의 자존심을 훼손했고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가지는 우리가 돈 때문에 싸웠냐 뭐 이렇게 하는 그 자존심을 더 이 할머니들을 두 번 알프게 했다라고 하는 그걸로 가지고 정치 논쟁으로 써먹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잘 싸워준 사람이 윤미향이고, 그 말은 지금 집권 세력인 민주당 정권을 비교적 탄핵 전국에서 쉽게 가져오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일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심한 거죠.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그래도 뭐 무슨 한나라당이든 미래통합당이든 그 뭐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면 심정적으로 어느 쪽에 더 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무슨 짓이 보도를졌는가는 정확히 알고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신미아 할머니가 그랬는데 왜 그때는 관심이 없다가 지금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이게 지금 말 같은 소리예요. 소 같은 소리예요. 개 같은 소리예요. 패널은 오늘도 말 같은 소리, 개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데 일자리 더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무슨 위안부, 윤미향 그거 가지고 시끄럽게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는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지지하고 싶은 아주 평범한 저와 같은 분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댓글이라고 제가 또 해석을 해드리죠. 올해는 광복 75년이 되는데 광복 75년이 되는 이때까지 일본 이 식민지 시절에 그 아픔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정작 그 아픔을 가진 분들을 가지고 앵벌이를 하면서 지난 수십 년 나름대로 참 열심히 잘 사신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된다라는 게 이 나라에 사는 이 사람들 참 징하네요. 내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한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책이나 강연을 보며 누구에게나 맞지만 아무에게도 맞지 않는 답을 찾고 있나요? 책이나 강연에서 남에게 맞는 답을 찾는 것은 이제 그만. 지금부터 나에게 맞는 해법을 찾아보세요.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만든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 WPI,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5가지 유형 중 자신의 기본 성향을 파악하고 릴레이션, 트러스트, 매뉴얼, 셀프, 컬처 5가지 항목 중 자신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지 알아가며 여러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함께 각자의 고민과 욕망에 대해 학습하며 나의 성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는 방식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바로 7월 4일 열리는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말이죠.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사람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